우리가 애터미 안에서 도전이라는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도전이란 단어를. 그걸 영어로 했을 때 우리 또 글로벌이니까 챌린지죠, 챌린지. 근데 처음에는 막연하게 이 도전을 생각했을 때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어 이제 직급에 대한 도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반기별 목표 도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초대에 대한 도전이 있을 거고, 그 여러 가지 도전은 꼭 직급 도전만이 도전이 아니고, 초대에 대해서 내가 몇 명을 초대할 것인가, 내가 석세스 세미나에 몇 명을 초대할 것인가, 뭐 이 미팅에 몇 명을 초대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애용자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 부업자를 몇 명을 만들 것인가, 그런 계획 같은 것도 다 도전이거든요. 근데 그 계획은 다 완벽하게 세우는데 또 행동이 없으면은 그건 도전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계획과 행동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계획은 정말 잘 세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계획조차 안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획은 어떻게든 세울 수 있지만 그거를 행동하고 움직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그게 힘들게 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을 때 행동도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저는 뭐 우리 국장님, 스폰서님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도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각자 개인이 제대로 인식을 했을 때 도전을 더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도전이 아니라 '왜 내가 이 도전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성장.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다른 성공자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하면은 이 도전에 대한 주제의 강의를 하실 때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스폰서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대한 답변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제 함께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스폰서도 좋을 수는 있겠죠, 파트너들의 도전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저 스폰서가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죠. 근데 관계가 나쁠 때는 저 스폰서가 직급을 더 유지하고 오래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게 약간 어리석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은 그분이 올라가고 유지하는 게 내 직급 도전만으로 가능한 건가? 힘은 실어줄 수 있지만 그게 완벽히 내 도전으로만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분 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스폰서가 올라가는 거, 유지하는 거, 이런 게 뭐 싫어서, 그게 불만이어서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지난번 우리 인문학 강의 들었을 때 치킨 게임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스폰서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나의 성장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 도전을 했을 때 애터미 일을 제대로 익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제 도전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물론 매일매일 처럼 하시는 분들은 매일이 성장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애터미 일을 제대로 익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진짜 도전이 라는 기간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도전인 것 같아요, 매일이. 근데 보통은 도전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조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 도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성장과 더불어서 하위의 조직의 성장. 네, 나만 성장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애터미는. 두 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두 라인에 있는 그 하위에 애용자도 만들고 사업자로도 초대를 해 보고,
그리고 사업자로도 육성을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이 기간에서도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팀 단위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위의 조직의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되는 일에 활력이 되는 기간이다." 저는 정말 이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돼요. 어떻게 보면 애터미는 단순하게 뭐 제품을 애용하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쓰게도 권유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초대하고 시스템으로 앉혀 놓고 또 듣게 하고 교육과 복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 쪼금 루즈해질 수도 있고 이게 타이트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도전이라는 기간을 우리는 보름으로 밖에 못 하잖아요. 그다음 보름, 그다음 보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보름 안에 내가 이루어내는 그 목표에 있어서 활력을 갖고 해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다 보니 미루던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쪼금 게으름 피웠던 것도 일어나서 해야 되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 또 주저했던 초대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그 기간 안에 목표로 설정이 됐을 때 이제 활력이 생기고 그것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도전을 왜 해야 하는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제대로 인식이 됐다면 이제 명단을 가지고 상담, 이제 계보도 미팅이라고도 하죠.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야 하는 파트너분들의 그 계보도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실 진짜 내 밑에 파트너분이 한 분, 두 분 막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의 계보들을 다 알 수 있지만 또 여러 명의 계보들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상담을 할 때 내 라인에 있는 계보도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공통점이 스폰서님이 "계보도 써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슬기로운 센터 생활 뭐 어디서 보면은 또 "계보도 미팅 요번에 이제 파트너의 명단에 100만 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 다 수기로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노트에다가 근데 또 제가 해 보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그냥 쭉쭉 내려가면서 하는 거는 이게 집중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노트에다가 내 라인들을 이렇게 쓰고 내 파트너가 가입한 분들도 써서 이분들이 누군지도 파악하고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파악하고 그거가 돼야지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사람들을 더 찾을 수 있고 그게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수기로 쓰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또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효율적이 상담을 이끌어내는 데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기로 작성하는 거 내 라인을 내 좌우 우측 쓰고 좌측 쓰고 뭐 좌측을 쓰고 우측을 쓰든 하여튼 그 라인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순서대로 계보도를 제대로 써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뭐 지역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제품군이 뭐 얼마나 되시는지 뭐 들어갈 제품이 뭐가 있을지 아니면은 뭐 수당 받은 이력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 그거를 이제 스폰서와 긴밀하게 요것을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후원 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보도 명단 상담을 통해서 사업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담을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를 해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그리고 뭐 제가 스폰서랑 상담할 때도 그렇고 이제 파트너분이랑 상담할 때도 그분이 뭐 "어떻게 했더라." 뭐 그런 게 이제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보도
그런 명단 요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명단 상담이 되어야 된다, 계보도 밑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경욱 사장님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업데이트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장님께서 이제 계보도를 이렇게 쭉 적으신 거예요. 근데 주경욱 사장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적는 거 이런 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 느끼니까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경욱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쭉쭉쭉쭉 라인으로 쓰고 그리고 그 옆에 본인 그 사람의 본인 누적 포인트 그리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제품군. 그죠? 그리고 이제 "날개를 펼쳤다." 이렇게 우측으로 뭐 뻗은 분은 또 살짝 안으로 들여쓰기 해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찍 그은 게 이제 30만이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하트나 이런 체크 표시 같은 경우는 아마 자가 소비자 아니 그리고 좀 집중해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스폰서도 이렇게 이걸 보고 상담할 때 정말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경험을 해 보니까 '요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구나.' 물론 쓰는 데까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라인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은 어 이게 쓰는 게 쪼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스폰서랑 상담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도 이게 꼭 필요해요. 이거를 꼭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하세요.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은 사업은 하시지 않은 분이지만 도전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스타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각자 이분은 일반 소비자, 가족, 그리고 수당 받아본 소비자, 그리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별표는 좀 더 집중할 사람 그리고 자가 소비 회원 그러니까 자가 소비라는 건 자기가 알아서 구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이제 알아서 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어쨌든 명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빨리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스타일대로 맞추지만 그래도 표시할 건 두 분의 공통점을 표시했다는 거죠. 들어갈 제품군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고 그리고 좀 더 집중할 사람들을 다른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하고 네 요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계보도를 갖고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 계보도에 대한 상담을. 그래야지 후원 계획도 더 효율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그냥 가 보자. 그냥 저길 가 보자.' 그게 효율적인 거는 쪼금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할 사람 위주로 찾아다니고 그리고 내가 혼자 가야 될 곳은 가고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또 스폰서님들이 여러분이시잖아요. 그 스폰서님들의 그 성향과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그런 것도 본인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주도적으로 또 부탁을 하고 미리미리 스폰서님께 "여기 한번 저와 함께 후원해 시겠습니까?" 하면서 상담 요청하시고 그러면 그 후원을 필요한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스폰서에게 꼭 제대로 줘야죠. 그냥 같이 갑시다." 이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줘야 하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럴 때는 그냥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포인트를 캡처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 고객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그 마이 오피스 들어가면은 그분의 좌우 포인트나 하위 회원이나 이런 거 다 뜨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분은 30만이 찼으니까 그럼 우측에 한번 소개를 받아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스폰서님도 적으셔야죠. 그냥 뭐 그때 얘기했으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원 계획 잡을 때도 이번 주에 갈 수도 있지만 계획이 일정이
있는 스폰서님들은 또 그다음 주로 밀려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계획을 체크하면서 하다 보면 그 기억에 의존할 수 없어요, 그 상담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내 기억력을 믿지 마시고 스폰서도 적고 파트너도 적고 그래서 캡처할 건 내가 가지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 후원을 좀 성공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후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과는 너무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누구도 회장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물론 여기는 결과 따지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이 "내가 가면 다 리크루팅 성공할 것 같죠?"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한길 회장님도 리크루팅 잘할 100%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지 맘이기 때문에. 지 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고객이 내키면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과정을 즐기셔야 된다는 것을 한번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1회 함께 미팅하기. 근데 그 미팅이 우리가 이렇게 센터 미팅도 있는데요. 그 소그룹 미팅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33 계획표를 통해서 후원 날짜를 잡고 최소 1주일치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당장 내가 약속 잡으려고 했는데 오늘 잡는 분이 흔치 않죠. 오늘 잡는 분은 쪼금 영원히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고객은 오늘 너무 핑계가 좋잖아요. 미리 얘기 안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선약이 있어."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들을 확률이 100% 99%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주까지 그다음 주까지 잡아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은 1주일치 계획이 미리 나와 있어야 돼요. 다음 주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일하는 시간은 그냥 뭐 "출근한다." 이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출근해서 전화해서 약속 잡고 그리고 내가 어디 어디 갈 건지를 계획하고 그게 이렇게 각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보 사업자가 아닌 이상. 그 초보 사업자분들은 앉혀 놓고 알려 드려야겠지만 그래서 그 계획이 나와서 그 스폰서와 함께 또 후원할 수 있는 날짜를 따로 잡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3 계획표가 역시 적어 보니까 좋은 점은 이렇게 한눈에 명확하게 보여요, 그 한 달치 스케줄이. 제가 또 이제 스케줄러 핸드폰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그것도 상담할 땐 요거 조그마한 화면 보여주면서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133 계획표 써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뭐 그럼에도 '나는 뭐 핸드폰 스케줄러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정보는 공유가 되고 있어야 돼요, 계획은. 그리고 후원 미팅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두 번째. 이제 후원을 나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스폰서예요. 이제 파트너의 입장에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스폰서의 입장에서, 저도 스폰서의 입장에서. 그래서 파트너들을 후원을 하고 그럴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파트너로부터 듣잖아요. 그분은 뭐 자영업을 하고 뭐 제품은 어떤 걸 쓰고 뭐 제품을 안 쓰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그 사람에 맞춰서 이분은 일단 제품 체험을 좀 가져가서 해 주자. 사실은 여기 써져 있는 제품 체험, 전단 진단, 3분 마케팅 요거 세 가지 그냥 한 번에 싹 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누구든지. 근데 뭐 솔직히 딱 정해진 미팅, 그러니까 카페에서 보기로 했다, 아니면은 뭐 집을 방문해서 그분을 보기로 했다, 고깃집에. 아니면 센터로 초대해서 보기로 했다. 그럼 이 세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신다는 분이다거나 그리고 뭐 정말 짬짬이 시간을 내야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시간 내기 힘드신 분이기 때문에 한 3분 마케팅으로 간단히 미팅하고 또 "다음 날짜를 잡읍시다."라든지, 아니면 이분은 제품을 너무 안 쓰니까 제품 체험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초대를 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는 계획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마이클 허라고 해서 그분이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마음에 드는 그 인상 깊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터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이미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부심도 생기고. 그쵸. 우리들을 만나는 고객들은 아무 생각 없이 털레털레 만나시겠죠. 아니면 약간의 경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적어도 이분들에게 이 사람한테는 이 제품을 꼭 권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3분 마케팅 그 수익 구조를 좀 알려 드려야 돼.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좀 전단진단해서 마트 체인지를 할 수 있게 해야겠다, 오늘 미팅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획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면서 가야지 정말 네트워커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줌 미팅을 활용하기. 줌 미팅. 이제 저도 산하를 제 자그룹, 우그룹 이렇게 해서 단톡방으로 묶어서 1회 정도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센터를 활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업자가 아닌 부업자분들이라든지 그게 한때로 모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같은 라인끼리는 그래도 서로 좀 더 끈끈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형제 라인과도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기 센터 미팅 같은 거 꼭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주 1회 함께 미팅하는 거 요거까지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명단을 바탕으로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 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날짜도 쓰고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름을 써요. 133은 하루에 세 명의 소비자를 3 개월 동안 만나자거든요, 미션 133이. 이것도 성공자 그 유튜버에서 이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 성공자분들이 했던 거라는 거죠. 그 산하는 벌써 이걸 다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장점이 뭐냐면 이 표 한 장에 다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아 저번에 후원을 이렇게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났네. 이분을 이번 주엔 껴야겠다. 다음 주엔 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계속 쓰는 거죠. 그러면 후속 관리가 좀 저절로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된 계획표예요. 그죠? 한참 저도 열심히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저만 알아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스폰서님께 상담할 때는 좀 잘 얘기를 하셔야겠지만 어찌 됐든 이게 그래도 그 색깔로 나름 나눈 거거든요. 파란색이 좌측이고 그리고 우측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시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동그라미 하기도 하고 못한 거는 또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했으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이거를 해야지 그다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만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만날 사람 없어요." 막 그러면요. 전화할 명단이라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동네를 콜드할 것도 적어야 돼요. 세탁소집 치킨집 누구 그리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도 젊은 사람처럼 '난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애터미 일이라고 한다면 최소 3 명한테는 '내가 애터미한테 전을 전달해야겠다. 애터미 정보를 알려줘야겠다.' 아니면 '제품을 자랑해야겠다.' 그거를
세 명에 대한 그 마음을 꼭 가지시고 뭐 글로 적으셔도 되고 하여튼 전화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 하여튼 그걸 하셔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은 그날이 그냥 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애터미는 자영 사업이잖아요. 누가 "해라, 해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아무리 스폰서라고 해도 파트너의 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 그리고 스폰서는 해 주고 싶어요. 정말 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분을 위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이제 국장님께서는 아기와 엄마를 비유하잖아요. 아기가 양치질을 하는 법을 본인이 터득해야지 엄마가 계속 양치질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씻겨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자라서도 양치질을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수저 들고 밥을 떠 먹어야 되고 본인이 알아서 출근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 엄마 출근해 줄 수도 없고 엄마가 대신 양치를 계속 해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빨리 내가 익히는 거. 그 누구의 그 권유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 근데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돼요."라고 하면은 그건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그거를 습관 들이는 건 노력을 하셔야죠. "아 그럼 오늘부터 만나면 우리가 이제 세 명한테 연락을 하고 만날 계획을 잡아 봅시다. 만날 약속을 잡아 봅시다." 그런 간절함이라도 있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사장님들도 파트너들한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파트너가 계시면. "아 저 도저히 이게 안 짜져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저는 잘 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앉혀 놓고 그거를 계속 습관이 될 수 있게 하셔야죠. 그걸 해 드려야죠.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파트너분한테 그걸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스폰서도 마찬가지고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습관을 들일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각자가. 그리고 이건 이제 도전했을 때 저 국장님한테 이제 배운 그 보름치 있죠, 보름치. 보름치 계획. 그때 1 일부터 15 일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뉴 세일즈도 나오시고 했었는데 이게 어 내가 해본 사람은 이제 아실 거예요. 하지만 막연할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1 일부터 15 일을 잡고 이제 좌우 뭐 10대 20 뭐 이게 다 좌우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포인트를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좌측이 11 일에는 좌측에 10, 우측이 20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큰 직급으로 이제 갈 때 이제 뭐 스폰서님이 뭐 샤론 이상 뭐 이렇게 갈 때는 있잖아요. 쪼금 더 이거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차피 15 일간 우리가 같이 가는데 좀 더 수당을 많이 받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잖아요, 서로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해서 8번 그러니까 이 강의가 있어야 돼요. 이 도전 강의가 이건 이제 실질적인 포인트 강의. 그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같이 또 그룹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딱 진짜 1 일부터 포인트를 이렇게 올렸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 그룹 줌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매일매일 진짜 그때는 밤에 밤에 인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미팅에 들어와서 줌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그렇게 포인트가 됐다 안 됐다 이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면 어쨌든 우린 판매일자가 있으니까 오늘 날짜와 어제 날짜와 내일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면은 뭐 내일이 됐을 때 그 전날로 먼저 채우는 것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 줌으로 또 마지막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맞춰야 되는데 못 맞췄다거나 아니면은 그날 포인트를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하루의 마무리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실수가 적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일들도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에 있어서 그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 가지고 이후에도 도전을 해도, 그래서 이번에 도전할 때도 좀 더 자료를 수집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사장님들께 좀 더 좋은 자료로 또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도전에 대한 강의는,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뭐 물론 제가 완벽한 성공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강의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내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제 스폰서님의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과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또 자료로 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본인만의 자료를 좀 가질 수 있는 도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귀하더라고요. 이제 도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금 길어졌지만 우리가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네, 1분 스피치와 액션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스피치 하실 때 뭐 소감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네, 먼저 하실 분은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남혜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지은 사장님 도전 강의 너무나 잘 들었고요. 김지은 사장님이 처음에 김지은 사장님의 성장을 위해서 이 도전 강의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도전 강의는 하,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도전 강의도 해봐야지 사위 파트너들한테 제대로 또 옮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PPT 자료는 김진 사장님이 만드셨지만 뭐 스폰서가 만든 자료를 활용하셔도 되고 김진 사장님 만든 자료를 활용하셔도 되고 일단 얘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전 강의는 뭐 준비 안 된 분들한 안 된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뭐 누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쩌면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도전 강의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도전 강의는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아. 나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됐지만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진짜 계속적으로 우리 지은 사장님처럼 지원해서 도전 강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여기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줌 미팅을 활용하라 그 얘기가 있는데 진짜 지금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약간 서로에게 뭐 팀워크라는 명목으로 서로에게 어쩌면 강의를 의지를 좀 하고 있잖아요. 뭐 저도 김지은 사장님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있고 뭐 배은희 사장님도 강의 너무나 잘하셔서 의지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안에서는 서로가 강의를 의지를 하지만 결국에는 내 파트너에게 신뢰를 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뭐 스폰서가 앞에 나가서 강의하고 그러면 되게 붐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파트너들이 그만큼 신뢰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지은 사장님 산하루 해서 김지은 사장님이 필두로 그 줌 미팅을 만드시면 김지은 사장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줌 미팅을. 그렇게 되면은 산하 파트너분들이 더 신뢰를 하거든요. 아, 제대로 선 리더시구나, 이렇게. 근데 물론 사실 뭐 2, 3년 이하 되신 분들이 따로 줌 미팅을 만드시는 경우는 조금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잘못 해석된, 어, 여러 가지 케이스들, 또 결과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좀 부작용이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겪지 않은
뭐 3년 이하로 된 그런 리더분이 개별적인 줌 미팅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긴 하지만, 왜냐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줌 미팅을 만드는 건 좋은데 만약에 백 봐줄 수 있는 스폰서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그 산하끼리만 그렇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되고 어느 정도 진짜 마인드 세팅이 되어 계시다라고, 그 한마디로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신 분,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시고 스폰서와 신뢰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리드를 해서 줌 미팅을 따로 만들어서, 왜냐면 산하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률적으로, 전업자는 아침에 미팅할 수 있고 또 일률적으로 부업자는 저녁에 미팅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부업자분들도 3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도 있고 6시에 시간 되시는 분도 있고 밤 10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고 각자에 맞는 시간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 맞춰서 네, 본인 산하를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해서 주 1회 정도 미팅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이의 파트너가 엄청 신뢰를 해요. 그래서 꼭 스폰서랑 같이 해야 된다, 그룹이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어, 너무 잠겨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 김지은 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줌 미팅을 활용해서 그룹 미팅, 본인 산하 그룹 미팅을 본인이 주도를 해서 미팅을 해보는 거, 그거 굉장히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파트너의 신뢰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포인트를 나누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가끔 포인트를 나눌 만한 그런 그 정도의 신뢰관계. 그러니까 파트너는 이렇게 해도 절대 마인드가 뭐 그래도 의존하는 마인드가 이렇게 안 생기고, 어쨌든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제시는 할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전이라는 거는 내 그룹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좌에 250만, 우에 250만. 늘 세미나에서 성공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세일즈 마스터는 세일즈를 마스터하는 거다. 내가 소비를 일으키는 것에 마스터를 하는 그 과정이다. 그걸 경험으로 국제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좌에 250만, 우에 250만을 내가 싹 다 한다, 라는 생각을, 계획을 잡고 움직이다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스폰서는 넋 놓고 있고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스폰서가 엄마보다, 나의 친엄마보다 더 나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포인트가 넘치게 되고, 포인트가 넘쳤다,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요. 이게 임페리얼 마스터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좌에 우에 250만 포인트를 내가 다 내 힘으로 도달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물론 좀 부족한 부분, 아, 나는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이번엔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해보고, 하지만 기본은 내가 다 한다는 마인드 세팅을 갖고 해야 이 도전이 정말 진정으로 의미 있는 도전이 된다. 네, 요거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짚어주실 부분들을 짚어주시고 또 오해가 생기지 않게 얘기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분 있으실까요? 뭐 호부도 좋고 네, 또 도전을 앞두신 분들도. 아니,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 아유, 뜨문뜨문, 뜨문뜨문 들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도전 강의를 숱해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전 강의가 귀에 안 들어오다가 도전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으면 도전 강의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왜냐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아, 뜨거! 하고 알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제 10월 달도 지금 다 가고 있어요. 15일이에요. 이제 진짜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이고 12월이 되잖아요.
막바지에 이러니까 도전과기가 귀에 또 잘 들어오고, 우리 남혜정 국장님이 또 거기 또 피드백을 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쵸. 저기 우리가 뭐 소그룹 미팅 엄청 좋은 거는 알고 있는데, 또 사실 소그룹이 아직 마인드 자체가 안 되신 분이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소그룹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오히려 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그런 또 생각을 해보네요. 하여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도전에 모두들 이제 동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바짝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한 달 반 동안 소비자들 어느 정도 구축해 놔야 한 달 먹으시는 것들 뭐 터마신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들어가면 그때 가서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도전이 뭐 성공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어, 뭐 포인트도 업되고 또 내가 또 마인드도 또 업되고 또 하면서 또 이렇게 땀 흘리고 하는 것들이 다 거름이 되는 거니까 모두들 다 동참하는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게 함께 했을 때가 또 으쌰으쌰 하는 힘이 더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더 하실 분 없으면 액션 5를 빠르게 진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품 애용이거든요. 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제품 체험을 시킬 때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시진 않잖아요. 물론 그분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신 있는 제품을 꼭 하나 끼워서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자신 있는 제품.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해 주실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몇 분에게 필링제를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회원가입도 안 하신 분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필링젤은 다른 거 같지, 폼클렌징이나 뭐 이런 거 같지 않고 쓰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제대로 쓰고 효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주 시간을 내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이제 그걸 거기 뭐 설명서가 뭐 그 제품 가운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뭐 사용법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제 다른 필링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 일일이 그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잘 써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필링젤이 정말 좋잖아요. 사실 폼클렌징은 누구나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지만 필링젤은 쓰는 방법을 잘 숙지해서 써야 되니까 아마 그분들이 쓰고 나서 어떻게 좋아졌는지 꼭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애터미 제품 많이 선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사람들. 네, 꼭 주시는 거 선물이지만, 그래도 네, 잘 써봤어? 라고 한마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하실 분 또 계실까요? 이 제품에 대해서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 근데 지금 자신들이 없는 표정이 애터미 그런 제품 아닌데. 네, 자신 있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비비크림이 두 종류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거 기본 비비크림, 그죠? 8,000원짜리 비비크림하고 또 에센스 선인가? 아니, 에센스 선이 아니지. 비비크림인데 앱솔루트 비비크림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언니가 화장품을 우리 제품을 안 쓰고 있어요. 제 거를 간혹 가져가서 쓰고는 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매번 놀래. 우리 언니 피부를 보고 놀라는 거야. 우리 집 피부가 원래 했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언니가 쓰는 게 비비크림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에센스 선하고 비비크림을 써요. 근데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는
아니, 피부가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오늘도 아침에 지금 언니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막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이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보니까 피부가 엄청 좋은 거였어. 아니, 언니 그렇게 아픈데 왜 피부는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몰라. 그랬더니, 나 비비크림밖에 안 발라? 이래. 근데 이제 에센스 쓰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진짜 광이 나요, 광이 나. 그리고 거기다 이제 막 매트한 뭐 이렇게 바르질 않아요. 그거 오직 그것만 발라요. 거기다 뭐 무슨 뭐 우리 뭐 이렇게 쿠션 같은 걸 바르잖아요. 그거 전혀 안 바르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막 광이 나고 좋아요. 촉촉해요.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다 좋다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좋아.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이제 요거만 좋은 것처럼 그렇게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얄밉게. 근데 진짜 이 앱솔루트 빕이 강추합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가을 되면 이 매트한 거 이렇게 쿠션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좀 촉촉한 게 그리워지잖아요. 가을에. 그래서 한번 다시 되돌려서 어, 앱솔루트 그 비비를 한번 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제품 애용을 얘기할 때 사업자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전까진 아니었거든요. 지금 소감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품 애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막 상기된 그 표정. 네, 그 표정으로 고객들이 '아 그게 그렇게 좋아? 써 봐야겠네.'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려요. 네, 그다음 하실 분. 저는 나올 때까지 합니다 그냥. 어차피 이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기다려 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는 제품이 있으셔야 되는데. 정말 이 제품 너무 훌륭하다. 또 했던 해도 거 돼? 해도 또 됩니다. 해도. 또 해도 되죠? 그럼요. 또 해도 돼. 징코했나 또입니다. 징코했나 또 오늘 또 막 입에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얘기하면 이렇게 막 침 튀죠. 제가 침 튀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또 이제 이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먹는 건데 루바브킨하고 요거하고 잘 떨어져요. 진짜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지 떨어지는 걸 모르고 있다가 주문했는데 이제 안 와가지고 이제 며칠 제가 쉬었어요. 제가 저번에 저기 사무실에 가서 그거 했죠. 손가락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죠? 하다가 제가 뭐라 그랬죠? 나 이거 지금 방아쇠 증후군이 있어서 안 움직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징크앤나토를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먹었을 땐 전혀 그러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거 며칠 안 먹었다고 바로 그게 방아쇠 증후군이 다시 오잖아요. 다시 와. 제가 오늘은 먹었는데 진짜 이거 이렇게 혈액순환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왜 광고합니다. 다리 뭐 날씬해져요. 뭐 혈액순환 잘 돼요. 뭐 막 이러면서 뭐 센시 뭐 이렇게 하면서 광고하는 거 있죠? 이거 진과나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런 거 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쵸? 어 진짜 좋아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쥐나는 거에서부터 해방됐고 손가락이 방아쇠 증후군, 건총 방아쇠 증후군 이렇게 탁 꺾어지면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 피기 전까지는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이 징코앤나또 며칠 굶었더니 바로 아까 저기 사무실에서 지금 이틀 전에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안 됐잖아요. 안 먹은 결과예요. 아유, 얼른 다들 드셔야 됩니다. 날씬한 다리를 원하시는 분, 그죠? 여기 또 뭐죠? 이렇게 막 툭툭 튀어나온 거 이거 이렇게 응? 하지정맥류 이것도 저 징코앤나또 효과 있습니다. 또 쥐난다 이거 효과 있습니다.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게 혈행에 또 관련된 제품이잖아요, 기억력이랑. 근데 어제였죠. 어제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려지셔 가지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부려진 건 아니지만 이게 완벽히 펴지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코앤나또를 드시지 못하셔서 그러셨군요. 이제 요 손 부분이 좀 직업병처럼 있으셨어 가지고 꼭 필수로 드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꼭 있으실 텐데 진짜 한번 물어보셔서 또 도움을 드리는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하셔도 돼요. 또 제가 사회자니까 또 해야겠죠. 하라고 하는데 또 난 안 하면서 시킨다고.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날이 너무 이제 건조해지니까 피부가 되게 거칠어져요. 거칠거칠해져요. 거칠거칠해지고 이제 보습도 필요하고 이제 로션만 발라도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바디 로션을 발라도. 그래서 샤워 장갑 있잖아요, 샤워 장갑. 저번에도 계속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샤워 장갑을 한번 이렇게 쫙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팔뚝을 만져봐도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냥 이제 한번 싹 해 보면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해 안 되는 게 한국인들 이렇게 떼민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떼 안 밀어도 될 것 같아. 이것만 하면은. 그래서 이걸 하면은 다리도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이 샤워 장갑이 얼마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산 지가 꽤 돼 가지고. 2장 들어 있거든요, 2장. 근데 2개를 다 같이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1장씩 써요. 1장씩 쓰고 그게 저는 해질 때까지 써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썼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 더 있으니까 또 금방 또 껴서 쓰고 그게 이제 그 재질이 뭐라고 했죠, 그게? 인견, 그죠? 예예. 예? 뭐라고요? 인견 비스코스. 비스코스는 모르겠다. 근데 인견이어 가지고 그게 옷 입을 때도 인견 되게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또 우리 몸을 이렇게 문지를 수 있는 재질로도 쓰이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샤워 장갑 정말 강추합니다. 요 시기에. 그러면 진짜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실 수가 있어요. 때 안 미셔도. 네. 아직 5분 남았습니다. 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용 아니어도. 뭐 사업을 제가 한번 전달했다, 초대를 제가 했다. 네. 한번 할게요. 네. 최영란 사장. 네, 저는 음, 호호바 오일을 쓰고 있거든요. 호호바 오일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막 느끼기는 별로 못 느끼는데 어저께 훈성 사장님이 나보고 호호바 오일 계속 쓰세요. 그래서 네,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쩐지 피부가 주름이 펴지지는 않은 것 펴진 건 못 느끼겠는데 빛이 난다, 광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네, 호흡 오일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굴에 호호바 오일. 저희 호호바 오일이요. 제가요. 맞아. 오늘 호호바 오일을 또 애용한 부분이 있는데 제 두피가 두피 스캐너를 해 봤더니 전 지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안 감아도 떡지고 약간 그래서 근데 두피 스캐너에서는 제 두피 분석 결과가 건성인 거예요, 건성. 건성과 민감성. 그래서 이제 샴푸도 AI가 다시 추천을 해 주긴 했는데 어쨌든 어디서 들었는데 그 호호바 오일을 몇 방울 짜 가지고 이렇게 손끝으로 해서 이렇게 다 마른 두피에 그러니까 머리를 다 말린 후에 여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피에 마사지하면서 이 호호바 오일을 이렇게 발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건성이신 분들은 이렇게 촉촉하고 이게 호호바 오일이 염증 완화에도 도움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좀 바삭바삭한 느낌이 드는데 두피가 건조해 가지고 제가 좀 간지럽더라고요, 머리를 감아도. 근데 이 호호바 오일이 캐리어 오일이잖아요. 뭐 어디에 섞어 발라도 되고 뭐 로션에 섞어 발라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마사지하는 걸로도 두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하신 분들, 두피 저도 건조하신 분들. 얼굴이 매우 건조하고 그쵸. 화장품으로 잘 케어가 안 되고 케어 된다고 해더라도 오후가 되면 땡기고 그러는데 호호바 오일 쓰고 나면서부터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어졌거든요. 음. 예, 네. 로션하고 섞어서도 쓰고 영양크림 같은 것에다 살짝 떨어뜨려서 마지막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비를 바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드르는 거 이름은 모르겠지 까먹었지. 앰플, 쿠션. 앰플 쿠션 같은 거를 전혀 못해요. 그걸 하게 되면 그 주름 사이사이로 그게 다 건조가 돼서 먹어버려 가지고 주름이 더 확 보이거든, 잔주름이. 그래서 그거를 전혀 안 쓰고 이제 호호바 오일을 이것저것 섞어서 제가 이제 손에 단 대로 섞는 거예요. 한 방울씩만 섞어서 그냥 같이 쓰고 그러는데 그거 쓰면서부터는 건조함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또 나눠 주셔 가지고 너무 귀한 나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잊고 있었던 우리 호호바 오일도 많이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바디로션에도 리치바디 크림도 너무 좋은데 거기에 또 더 뿌려서 써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호호바 오일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아, 네. 호호바 오일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거 호호바 오일 효과를 많이 보는데 얼굴에 바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호호바 오일이 그 양이 보기할 때는 병이 좀 조금 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오래 써요. 진짜 오래 써. 팔때꿈치, 발때꿈치, 그리고 왜 막 이렇게 막 꼬리뼈 있는지 이제 꼬리뼈, 이게 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저도 몰랐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꼬리뼈 있는 부분들이 각질이 생겨요. 각질이 생기든지 아니면 안 돼. 여기 아니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게 저기 뭐야 뻣뻣해져요. 거기가 촉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호호바 오일이 물론 저기 리치바디 크림 좋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같이 섞어서 써 같이. 진짜 엄청 강추입니다. 엄청 강추야. 무릎 요런데 엄청 좋아요. 그거 한번 써보시면 진짜 이거 호호바 오일 좋은 거를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사실은 뭐 크렌징 같은 게 좋잖아요. 우리가 좋은 게 많잖아요. 제품들이. 그렇지만 사실은 눈 밑에 같은 데 요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지워지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 면봉에다 묻혀가지고 호호바 오일을 그걸로 싹 닦아내도 아주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오일은 오일로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호호바 오일을 엄청 좋아하셨던, 그리고 한번 쏟은 적이 있으셨는데, 그, 재미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너무 아까워서 다들 막, 그거 바르려고 막, 주경 사장님 주변에 붙어가지고 막, 나눔을 가졌었거든요, 예전에. 호호바 오일은 깨져도 애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네 오늘 호호바오이랑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또 이렇게 찼습니다. 스피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 스피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생각해서 다음에는 내가 이 팀워크에 조금 더 일조를 해봐야겠다. 우리 스피치 하나하나가 팀워크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또 미팅에 참석하시면 본인 성장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도전 강의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저는 결국에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네,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네, 저의 자신한테 가장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도전 계획에 대해서 또 실천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정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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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전, 도전.